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배상훈 소장 프로파일러하고 사실은 카톡을 나누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웹소설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카카오 페이지 베스트셀러 부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6편까지 읽었어요. 무료라고 돼 있는 부분. 돈 내는 부분은 아직 안 읽었는데 글솜씨가 상당하시고 좀 야해서 나는 이거 19금인가? 그랬더니 19금은 아니더라고요. 19금은 아닙니다. 네. 자, 한번 좀 그 장면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이게 제목이 더 크라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인공이 배상훈 프로파일러 본인입니다. 예, 리즈 시절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저 만화 속 주인공 저 사람이에요, 본인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거기 보면은 그 카카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웹소설 딱 읽어보면요. 이 배 프로파일러가 상당히 집중이 강하고 이렇게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 또 자신이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디테일을 또 되게 착 찾아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정말 자기애가 강하구나, 자기를 너무 사랑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예. 자, 근데 이런 소설 갑자기 왜 쓰시게 된 거예요? 사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CSI 시리즈가 나오면서 네. 미국의 과학수사 기술이 급비약하게 됩니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과학수사가 올라간 다음에 드라마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입니다. 드라마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못 따라가 갖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흔히 말하는 수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네. 과거의 사건의 미제 사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나 지금의 미제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수사관들이 해결하지만은 네네. 그런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리 브루크하이머나 디골프 같은 사람들은 네네. 미국 굉장히 유명한 TV 제작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TV나 영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의 과학수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대단히 비주얼하고 디테일한 과학수사 기법이 거꾸로 미국의 과학수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각성이 낳게 해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무죄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거에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이제 재심을 청구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무죄를 해갖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본인이 누명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이런 형태의 컨텐츠를 오래전부터 제가 버킷리스트였었는데 하게 돼 갖고 기쁘고 또 노영 변호사님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는 재미있게 그냥 술술 넘어가죠.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한 회가. 왜냐하면 이게 네. 그 웹소설의 그 타임라인이 짧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셨으면은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배상원 이름 치시고 더 크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그냥 다 귀찮으면 베스트셀러 부분 들어가서 딱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웹소설만큼 재미있는 백프의 촉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좀 뜬금없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마 얘기를 지금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이마 좀 까볼까요? 근데 이재명보다 윤석열 이마가 빛나는 걸 보고 나는 윤석열이 될 걸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문사가 있더라고요. 언론 기사 제목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저는 황당하지 깜짝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예.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유사과학을 과학으로 믿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언론 풍토라고 할까요? 그리고 네네네. 우리가 진짜 과학이 필요한데 특정한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과학으로 믿게 만드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구별해내셔야 된다. 수도 그렇죠. 사이 그렇죠. 어쨌든. 그걸 뭐 굳이 사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은 유사과학이 맞습니다.
네.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것은 재현 가능성, 합리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봤어. 저 사람 이마가 워낙 빛났어.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어라고 하는데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동아에 나오네요. 예, 예. 이보다 윤 이마가 빛나 당선 예감. 참네요. 이게 한 이미지 평론가가 대선 전에 뭐 대선 결과를 예측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올려놓은 건데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다 이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이건 무슨 예전에 윤비어천가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거는 물론 대통령 당선인께서 잘하시길 응원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도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예. 이게 무슨 아니 그래도 더 황당한 건 그 두 번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마가 반짝거리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릴 적에 이 스탠드 갓에다가 이마라는 글씨를 써놨다. 이런 일화를 지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어릴 적 윤 당선인의 방 안에 있던 스탠드 갓에는 이마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이유를 물으니 항상 이마를 펴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게 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보톡스 맞은 사람들은 다 대통령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제가 이제 선거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지금 당선인의 심리적 특성이 상당히 의존성이 강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의존성이 있고 이전에는 부모, 그 뒤에는 이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네.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이제 어차피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단히 이미지화되는 거거든요. 특정한 네. 형태의 이미지를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사람을 흔히 말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이 이미지 전문가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은 이거는 거꾸로 해석하면은 네. 이 당선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예. 아니 근데 이마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얼굴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이는 좀 넓은 면적의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마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왕이 될 상이면은 이마가 좀 훤칠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유사하게라 그러는데 저는 왕이 될 상입니까 그럼? 이마가 훤칠한데? 저는 훤칠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상황적인 판단이고 네. 맥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네. 실제는 그 사람의 능력과 네. 자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지 거꾸로 네네. 이제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갖게 만드는 네. 이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거는 적절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또리 엄마가 그럼 보톡스 맞으면 나도 좀 왕이 될 수 있네 이랬는데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마가 무슨 심리학적으로 좀 의미가 큰가 보죠? 시선이 확 먼저 가고요. 시선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지 정치의 가장 좋은 소재가 되죠. 네, 그렇군요. 가장 감춰야 될 부분이 네. 그 뒤쪽에 선 라인들, 그리고 네네.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마하고 콧선 이런 부분들은 콧선까지. 예, 이미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뛰어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아니면 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재난에서 극복한 분들의 그 이마를 보면은 굉장히 못생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요? 이마가 좁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거는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유사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딸도 이마가 좁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괜찮단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또 언론에 나 정말 언론 요즘 너무 이상한데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당선인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스타일이다. 뒷심이 좋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그런 게 나와요.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거 그냥 빨아주는 거, 뭐 예,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해주는 거야? 결과에 대한 해석이죠. 예,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은 주변에 어떤 조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끝까지 버틴다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게. 버틴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이다 이런 예, 얘기 그 말씀이지 있어요? 않습니까? 결국은 예.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 예, 예. 뒷심 좋다 이런 말 좀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 지금 보니까요. 최수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마가 뒤로 누운 상은 고집불통 왕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좀 이렇게 되면은 그런가 봐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제가 유사하게 과학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송자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마하면 노변인데 아마도 광채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한 자리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좀 하고 계시잖아요. 괜찮습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자, 집무실 이전 이슈를 지금 대통령이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도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여론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양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통하겠다고 나서면서 불통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또 오히려 이 사람 너무 좀 속에 가지고 있는 약함이나 이런 유약함, 겁이 많은 거 이런 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광재 의원 나오셨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부딪히시죠. 그렇죠. 그래 검사들 우리 나하고 대화 한번 해보자. 막 부딪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유해 보시는 분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런 형태처럼 지금 윤 당선인은 그 반대 형태인 것 외곽 같습니다. 내외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네. 사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직접 설득을 해야죠. 네.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네. 근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가장 지지를 높게 받을 때 그거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네, 상당히 뭔가 이 감추는 듯한 아니 숨는 듯한 이미지를 줘서 분명히 그 좋은 평가는 안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꾸 이제 외모 얘기를 뭐 그냥 재미삼아 한 번은 볼 수 있지만 뭐 이마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찬양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정치하겠다는 거밖에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이미지로 가냐. 그렇게 그렇잖아요. 보는군요. 실력으로 가고 능력으로 가고 주변에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네. 그것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미지로 간다라고 하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사람을 챙겨서 네. 실력을 이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이거 주변의 언론에서도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건 좀 자제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잖아요. 뭐 2시간 51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화기애애한가요? 그 전까지. 지금 화면 지금 보면은. 근데 기사로는 화기애애했다고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네. 당선인께서 이제 먼 산을 바라보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촬영용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난 얘기가 좀 없어 보이는데. 뭐 어쨌든 두 분이 네.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왜 이걸 화기애애하고 표현을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자 눈을 쳐다봐요. 근데 윤 당선자는 안 쳐다봐요. 좀 아래로 내려요, 시선을. 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눈을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시려고 네, 하죠. 네. 근데 당선인께서는 당선인은 절대 안 봐요. 밑에 보고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게다가 이제 마지막,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둘이 그냥 쳐다보는 거 보도 이것도 역시 윤 당선인은 절대 대통령 쪽으로 안 봐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쪽으로 조금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을 볼 수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네, 자리에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하겠어요? 그걸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래도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시 기억해 나게 해주세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선인이 일종의 배신 아니면은 돌아선 상태니까 그래도 저렇게 눈 쳐다보던. 그러니까 사실은 거예요? 좀 보기가 좀 사실은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통령은 어쨌든 문 대통령은 어쨌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배신한 게 없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사실 못 쳐다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윤 당선인은 또 그건 아닐 수 있다. 좋습니다. 뭐 마음이야 또 안 그럴 테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데 사진이 하필이면 왜 꼭 그런 것만 찍혀가지고 나오는지 참 그러니까 궁금해서. 저도 참 왜 꼭 이런 사진이 나오는지 네. 조금 더 당선인의 이미지를 좋게 이미지 사실 좋아하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중요한데. 네. 좋습니다. 또 요 얘기도 한번 해봐야죠. 정말 저는 이준석 당대표 개인 플레이는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씨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다면서 전국 장애인 연합회의 그 차별 철폐를 지금 부르짖는 분들을 사실은 좀 모욕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어떻게 정치적 봐야 목적은 달성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슈 물타기는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의 근데 왜 자꾸 그런 얕은 수를 자꾸 당 대표가 쓰냐고 여당 대표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정치를 네. 할 때 좀 크게 큰 정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요즘 시각이 좀 달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그래서 크게 되실 분 줄 알았는데 이게 작은 어떤 갈라치기에 선수로 뛰는 느낌이 들어서 본인이 자꾸 플레이어로 그냥 그러니까요. 왔다 아니 갔다 대표 야당 지금 여당이 네, 되겠죠. 네, 여당의 대표가 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형태의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본인이 중재를 하면서 뭔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문제 제기하고 자긴 빠져버리고 니네들 싸워. 나는 이렇게 이런 식의 일종의 계속 지속적인 갈라치기가 있어서 글쎄요 이제 이분의 제가 정치를 모르지만은 본인 이미지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며칠 동안에 그 장애인 시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SNS에다가 12개를 써버린 거예요. 야, 진짜 힘도 좋아요. 근데 왜 그분이 사실은 당선인이 나오기 전에, 대선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들 그 시위하는 데 가셔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면 당신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문제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당선인이 딱 나오고 나니까는 그런 얘기 언제 했냐 이건 다 사라지고 아, 뭐 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당신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이런 태도를 좀 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앞면을 바꾸신 거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흔히 말하는 이슈 물타기를 이슈 파이팅을 이슈 물타기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약자지만은 이 표면적으로는 조금 과격한 형태의 시위를 하는 게서 그 사진 그림 나오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분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그리고 SNS에 너무 집착해. 왜냐하면 SNS 쪽에 자신이 되게 편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군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주로 이렇게 손가락 파이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도구가 SNS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첫 장, 두 번째 장 정도는 다 사실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장악을 하니까 그런 것에 일종의 네. 맛을 들리신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같은 당내 사람들도 걱정이 많아서 그저 그만 좀 해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너 대신 사과 막 이런 얘기 해요. 김예지 의원인가 어제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사과는커녕 이거 내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이슈 파이팅 하는 겁니다라고 해요. 근데 당대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당대표로서 다 해석이 되는 거지 개인 자격으로 됩니까? 어떨 때는 개인 자격, 어떨 네. 때는 당대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장애인을 부모시죠. 장애를 앓는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게 미성숙하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퇴행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퇴행적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어떤 약간의 퇴행적인 느낌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판 자체를 계속 이렇게 퇴행적으로 밀어붙이는 자꾸 방식으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자꾸 떼쓰는 애가 그렇죠. 되는 사실은 느낌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어텐션 시커죠. 그렇죠. 관종이죠, 관종. 좋습니다. 자, 특히 이제 갈라치기를 자꾸 이용하는 이런 심리를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갈라치기는 기본적으로 퇴행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슈를 좁게 만들어가서 자기가 쉽게 다룰 수 있게끔 하고 빨리 빠질 수 있는.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게 뭔가 얘기를 제기를 하고 난 그런 의사가 아니었어라고 튀어나가고 또 이슈를 좁히고 다시 튀어나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판을 좀 크게 봐야지 그러면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이른바 퇴행적이고 후퇴적인 형태의 심리적인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지금의 상태 같은데요. 작은 전투에서는 아마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전투하려고 대표 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전쟁을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텐데 계속 이렇게 작은 전투에 집착하시는 거는 글쎄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딱 보니까 사과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도 절대 사과 안 하고
그냥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되신 분부터 수성인가 계속 그런 봐요? 말씀하신 것 하시네요. 예.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정치하실 일이 얼마나 몇십 년 남아 있는데 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조금 잘 보여주시면 저도 정말 그걸 좋겠다. 바랍니다. 큰 정치인이 되시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예, 뭐 하버드도 나오셨는데 하시겠죠. 뭐 예. 그 똑똑하신 분이 못 하시겠습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 수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